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라서 현재 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장 막판에 별 변동성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러한 걱정도 동시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중국 지준율 인하,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단키트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진단키트가 코로나 말고 암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지만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 진짜 저평가라고 합니다. 오늘의 리포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네요.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무력화, 항체 25배 상승. 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말했나 봤더니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현지 시간 8일에 같이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에 어제 미국장도 상승을 했고, 그 와중에 여행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외교 보이콧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도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미국과 동맹국들이 내년 2월에 열리는, 내년 2월이면 진짜 코앞이네요. 단 2달 뒤입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한 3일 전에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 탄압, 이거를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핵심 동맹국들의 동참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이콧을 하나 봤더니 영국과 캐나다가 바로 보이콧을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뉴질랜드, 호주도 외교적 보이콧을 동참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에서는 일본도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이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 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장은 현재까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으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부터 바이든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이 필두고요. 그리고 100여국이 넘는 국가가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상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이 참여를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회의의 의도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러한 목표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은 아직까지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리비안에 투자하신 기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건 스탠이 리비안 투자 등급 상향, 주가가 5%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리비안을 유일한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하며 투자 등급과 목표가를 상향하자 리비안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투자 등급 목표가를 올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리비안 투자 등급을 상향한 이유는 매력적인 제품, 아마존과의 전략적 관계 등을 이유로 리비안이 테슬라에 대항할 만한 유일한 전기차 업체라고 평가하며 등급과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평가를 보면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전기차 투자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는 게 뭔가 봤더니 곱버스를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면은 벌써 7일째인가요? 7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가 이달 들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하락장이 베팅하는 이른바 곱버스를 대거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1일부터 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사나 봤더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소위 말해 곱버스를 사고 있다는 거겠죠. 이거를 무려 6천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이거를 살 때 당연히 다른 건 팔아야겠죠. 무엇을 팔았을까요? 삼성전자를 무려 1조 6천억이나 매도했고, 그리고 레버리지 4천억 매도, SK하이닉스 3천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충분히 저 길이 또 이해를 합니다. 곱버스를 살만한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증시는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악재는 아직까지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쭉쭉 올라서 어느덧 3천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은 절대 증시를 예측하지 말라, 이 말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하루 증시를 예측하는 거는 그냥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곱버스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저 기릿이 딱 한 가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사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하는데 900만원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좋은 기업이라서 팔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꼬라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식은 팔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남은 현금 비중 100만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는 곧버스가 아니라 그냥 인버스 정도는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한다 이 정도 전략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클 때 살짝 해지한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 나는 지수 오를 때도 먹고 내릴 때도 먹겠다 양쪽으로 발가먹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레버리지 샀다가 그 다음에 곧버스 샀다가 그 방법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저 기릿의 경험 그리고 짧은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매우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곧버스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요. 정령 사야겠다 그렇다면 적은 비중으로 그냥 인버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5% 넘어 고정금리 추월 고정분위기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며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은행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주담대 변동금리는 상승세를 계속 지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고정금리는 최근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항상 변동금리를 찾던 손님들이 이제는 혼합형 주담대 상품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은행권 관계자들은 내년 초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현재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길이 또 궁금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주 야 이거 오미크론 결국 끝날 텐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한번 기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주춤했던 항공주가 다시 한번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항공주 전체 다 사는 게 아니라 항공사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항공주들은 전부 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죠. 그러나 우리가 슬금슬금 느끼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가 끝나가는구나. 그렇다면 여행 섹터 중에서 항공주도 하나 정도는 담고 싶은데요. 그런데 항공주도 다 같은 항공주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여기까지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물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라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된다 이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오히려 코로나가 퍼지면 퍼질수록 반사이익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예로 올해 4분기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31%나 늘어났기 때문에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화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대신증권연구원은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향후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른다. 나중에는 오메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이 언제 개통될까 이거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항공화물에 관련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가 끝나면은 또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국내외 경쟁사와의 재무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리오프닝 초기 해외여행 이용수가 폭발할 때 대한항공은 가장 효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화물 반사이익은 내년에 감소를 하겠지만 그러나 항공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반면 지금 현재 LCC를 포함한 다른 항공사들은 오미크론 확산 추이에 따라 당분간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을 논하기는 너무나 이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CC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에서 여객 사업부가 차지하는 게 80%에 달하기 때문에 국제 여객 회복 시점이 늦어질수록 기업 가치 훼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근거로 저점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까지 보자면은 항공주를 만약에 산다면은 다른 LCC보다는 대한항공 여기가 좀 좋지 않겠나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 2달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탄소 배출권 ETF 그때 딱 10,000원으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벌써 13,680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탄소 중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방향성 속에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미완이라는 비판에도 지난달 막을 내린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고총회에서 200여 개의 국가는 지구온도 상승폭 제한을 위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축소하겠다 이러한 말에 동의를 하며 탄소 배출권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겨울 난방 시즌 앞두고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탄소 배출권이 본격적인 뜀박질을 시작을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추운데 천연가스가 비싸니까 결국은 석탄을 뗄 거다, 이러한 논리라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항상 여기에는 이게 끼어있죠. 더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최근 들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게 우리한텐 중요하겠죠. 자, OECD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적정 가격을 120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럽의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85달러, 아직까지 한 20%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사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투자 자산으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내재가치 측정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로지 수급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0월달 러시아의 공급 확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자 탄소 배출권도 같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러한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의 코스피 훈풍 기대감,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빠르게 복습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헝다 디폴트 사태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도 경기 부양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당연히 중국이 돈을 풀면은 우리도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에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모든 업종이 다 오르진 않을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중국 소비주를 비롯해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러한 업종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일단 KB증권에서는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면은 3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중국에서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시차를 두고 중국 경기 PMI를 끌어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좋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면은 코스피가 올랐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3번 올렸는데요. 2011년, 2015년, 2018년 이때 전부 다 지준율이 인하하고 2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주가가 올라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기업들이 좋았나 봤더니 흥국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강, 화학, 화장품 등 중국과의 연관성이 큰 업종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며 아마도 내년 1분기에 화학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지 않겠나,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겠죠. 저 기리시 시간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만으로 암 확인, 불붙은 암 진단키트 경쟁. 지난번에 우리가 통계 결과를 봤습니다. 남자가 죽는 이유 1등이 뭐였죠? 암이죠, 암. 그리고 이 비율은 여성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암이 진짜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암 역시 치료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딱 봤더니 암 조기 진단키트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은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바이젠셀은 지난달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면역체계 기반의 진단키트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상장하는 기업이네요. 툴젠. 참고로 지금 툴젠이 10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데 내일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 툴젠은 최근 분자진단 전문기업 SML 제니트리와 암 진단키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전체 진단기업 클리노믹스는 지난 10월 항암제 개발기업 온코빅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으며, 그리고 유전체 빅데이터 기업 이원 다이애그노믹스 1위지씨는 혈액으로 초기 단계에 암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분이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암을 굳이 우리가 정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기에만 발견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진단키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야, 이거 다른 것도 진단하면 안 되냐, 이러한 시각이 현재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코로나 진단키트도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 나간대요. 나중에는 꼭 우리나라가 암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솔케미칼. 반도체와 배터리 동시 투자 종목. 자,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반도체가 오르면 2차전지가 내리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내리는 그러한 시소 같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한솔케미칼은 어느 쪽이 올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두 개 전부 다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증권의 한솔케미칼 대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38만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삼성증권연구원은 반도체 소재의 경쟁력 배터리 소재의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한솔케미칼 비즈니스의 특징이라며, 그래서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 반등과 전기차 성장, 그리고 QD OLED TV 출시가 모두 나타나는 시기로 한솔케미칼에게 매우 유리한 그러한 한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지금까지 퍼8에서 20배 사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 경쟁력과 과산수소의 진입 장벽이 검증된 최근에는
15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내년 이 회사의 퍼는 17.9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만 반영한 가격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2차전지 관련 기업인데 퍼가 17.9배다, 정말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배터리 소재의 가치 반영을 제한했던 요소인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낮은 배터리 이익 비중은 내년 들어서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회사는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배터리 이익 비중이 얼마인가 봤더니 올해는 17%인데 내년에는 22%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솔케미칼의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하는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8만원, 그리고 그 목표가는 참고로 얼마 전 9월 27일날 달성을 했다가 지금까지는 조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1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61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분들이 한번 한솔케미칼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LG이노텍 그리고 LX세미콘 이런 것처럼 맨날 나오는 리포트죠. 삼성전기 실적 대비 극심한 저평가라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기의 실적 증가분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목표 주가 29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삼성전기는 17만 6천원으로 상승 여력이 무려 64%나 남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삼성전기가 올해 매출액은 10조에 살짝 안되는 9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2018년 최고가 16만 6천원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실적이 오르고 있는데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게다가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이 원활해지면서 출하량 및 판매량이 양호하게 전개된다면 삼성전기의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MLCC, 업황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실질적인 수요 감소가 아닌 고객사들의 일시적인 주문 조정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목표가가 29만원,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들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를 딱 봤을 때 차트가 진짜 비슷한데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기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삼성전자가 내년 초반에는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꼼꼼하게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